안녕하세요. 소금나루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종민입니다. 생명 연장의 꿈. 우리 인간에게 있어 생명 연장은 어쩌면 끝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소재의 사용 빈도가 낮아졌지만 한때 생명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복제인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클론이란 소재가 유행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2005년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일랜드란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영화군요. 세월이.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복제인간이 본인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타개하여 인간과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희망을 준다는 영화 내용은 전형적인 SF 액션 영화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가지오 이시구로의 소설 2005년작 나를 보내지마는 복제인간 소재가 띠고 있는 SF의 유형을 제대로 벗어납니다. 책 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인간의 발과 물고기의 모습, 그리고 하얀 여백에 네버 렛미고란 단어가 정갈하게 담겨 있습니다. SF 소설치고는 너무나도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 역시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영국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상하죠? 미래 우주복과 흡사한 동일한 복장을 입은 사람들. 하늘을 나는 택시가 나와야 할 것 같은 복제인간 주제에 갑자기 1990년대 후반이 시대적 배경이라니. 소설의 첫 시작에 캐시란 11년 이상 간병사 역할을 한 주인공의 나레이션이 있지 않고선 복제인간을 주제로 한 소설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크게 3장으로 나뉩니다. 캐시와 루시, 톰이란 세 주인공이 영국의 헤일섬이란 기숙학교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1장과 이들이 헤일섬 학교를 나와서 코티지란 곳에서 간병사가 되기 전까지 본인들의 자아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린 2장, 그리고 캐시가 간병인이 돼서 루시와 톰이 간병을 하며 그들이 기증을 마친 후 차례로 세상을 떠난 쓸쓸한 모습을 그린 3장까지 이 소설은 3명의 복제인간의 성장과 죽음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무덤덤하게 드러냅니다. 헤이섬 학교에서의 세 주인공과 주변의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학생들로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느끼게 되는 고민과 첫사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인공들에게 반전이 나옵니다. 헤이섬 학교의 루시란 선생님은 주인공과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 누구도 너희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다. 성인이 되면, 심지어 중년이 되기 전에 너희들은 장기기증을 하게 돼. 이것이 너희가 태어난 이유야. 이전까지 전형적인 성장소설의 모습을 띠던 이 작품은 복제인간의 쓸쓸한 삶을 루시 선생님의 입을 통해 조명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단지 인간 생명의 수단으로만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그때까지 이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제인간의 삶의 모습은 소설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큰 저항 없이 흘러갑니다. 캐시와 토미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서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장기기증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담이란 헤이섬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그림 작품을 가져가던 사람을 찾아가서 본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던 사이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장기기증을 늦춰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룰 수 없는 허망한 소망이었음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죠. 그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난 후 토미는 이렇게 캐시에게 말합니다. 적말해질 빠른 강에 우리 둘이 놓여있고 우리 둘은 손을 꼭 붙잡고 있지만 결국 빠른 물살로 우리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다라는 말을 무덤덤하게 뱉어냅니다. 장기기증을 위해 사용된 복제인간일지라도 이들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또한 그러한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역시 쓸쓸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던 토미까지 세상을 떠난 후 캐시는 어느 곳에 있습니다. 방대한 경작지가 펼쳐진 곳에서 수킬로미터의
걸쳐 이어진 두 겹의 철망, 그리고 서너 그루의 나무들 사이로 센 바람이 불어오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캐시의 모습. 여기에서 캐시의 눈물, 이것이 생명 연장의 꿈이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걸까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간 존엄의 길은 무엇인지, 인간 복제가 옳은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흘러가야 되는지 작가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우리 독자의 몫입니다. 인간 복제란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미사여구 없이 평범히 복제 인간의 삶을 그린 이 소설에서 오히려 인간의 욕망의 끝은 어디인지, 생명의 존엄은 어디인지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레번 엠미고,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도서입니다. 감사합니다.